뚝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어느새 꽃피는 춘 3월. 왠지 집안 구석구석 바꾸고 싶어지는 분들 많으시죠? 화사한 봄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오는 방법. 뚝주부와 함께 알아볼까요? 아휴, 엉덩이는 들썩거리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꽃이 핀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나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나.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플랜테리어 해보세요.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말이죠. 어머, 플랜테리어요? 식물과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플랜테리어. 푸릇푸릇한 식물로 집안을 꾸며서 공기도 정화하고 마음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더 인기가 있다네요. 이제부터 봄을 집안으로 불러볼까요? 맨 처음 찾아간 곳은 대전시 유성구에 자리한 화훼단지. 눈부터 산뜻해지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외출 못하니까 네. 또 미세먼지에다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그쵸. 못 나가겠다. 집에만 계신 분들 많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 실내 공기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 고민이시란 말이에요. 네, 제가 오늘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공기정화 식물을 알려줄 홍진선 씨를 소개합니다. 뭐 워낙에 종류도 많고 뭐든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몇 가지 좀 추려주세요. 첫 번째로 이 드라세나 콤팩타라고 얘는 음지식물이라서 실내나 아파트에서 빛이 없는 공간에서 키우기가 좀 유용한 애거든요. 어머. 그리고 이제 새집중후군 포르말데히드 제거 효과가 좋아서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좋은 식물이에요. 또 잎이 두껍고 넓은 고무나무도 인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인도 고무나무인데 건조에 강해서 혹시 물때를 놓쳐도 얘는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애라 초보분들도 키우기 좋은 애고 미세먼지 흡착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잎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속도로 화장실에서 많이 보셨을 법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제 암모니아 제거 효과가 있어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키우셔도 굉장히 효능을 볼 수 있는 아이예요. 집에 화분 하나만 들여놔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건강에 도움까지 준다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선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용도로 활용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공기정화 식물. 예, 대망의 1위는 1위! 나사에서 선정한 아레카야자입니다. 하룻밤에 2리터 정도의 수분을 배출하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나사에서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 어느 환경에나 적응을 잘 하는 식물이라서 나사에서 1위를 선정한 아이예요.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실이나 사무실에 놓으면 좋다는데요. 키우기도 쉽고 수분을 많이 배출해서 가습기 역할도 톡톡히 한다네요. 쭉 다 둘러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집에 있는 식물만으로도 좀 뭔가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가장 인기가 있는 토분에 이제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굵은 마사토와 부드러운 흙을 넣어주고요. 털어내시는 건 한 3분의 1 정도까지만 털어내시고요. 흙은 다 털어내지 마세요. 굵은 마사토를 흙 위에 올려주셔야 이제 물을 주실 때 흙이 안 패이거든요. 새 옷을 갈아입으니까 더 멋지죠? 에그스톤을 얹으면 장식 효과도 커진다네요. 분갈이 한 후에는 물을 많이 줘서 안에 있는 공기도 빼고 불순물도 빠질 수 있게 네. 물을 평소보다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야, 요 화분만으로도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나? 우리 집에 봄을 불러오는 플랜테리어. 공기정화를 해주는 커다란 화분을 구경했으니까 이번엔 집안의 작은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꾸며주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플로리스트 최수연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막 그 집안의 분위기를 살려준다는 그냥 큼지막하고 길쭉길쭉한 화분들은 둘러보고 왔는데 아유 나는 취향상 이런 아기자기하고 오정정한 화분이 좋아요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큰 화분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고 귀여운 미니 다육이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캔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예쁜 다육이를 심어볼 수가 있어요. 다른 화분도 아니고 이런 재활용 깡통 캔만 있으면 된다고요? 미니 다육 화분 만들기 재료는 빈 음료수 병과 깡통만 있으면 됩니다. 밑에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인장의 종류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캔 안에 배수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배수층이라는 게 뭐냐면 물과 식물의 뿌리가 닿지 않는 층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장 작은
마사토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사토를 한번 깔아주세요. 자자, 선인장과 다육식물도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빈 깡통에 마사토를 넣고 바로 다육식물을 넣으면 끝! 정말 쉽죠? 아, 잠깐만요. 이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이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니, 거기다가 별스럽지도 않은 그냥 빈 깡통인데요. 이렇게 멋진 화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물 소주 반 컵만 주시면 되고요. 어떤 용기든 배수축만 만들어 주시면 누구든 다 쉽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어요. 단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요. 다 먹은 음료수병이나 와인병도 오케이. 주방이나 화장실에도 잘 어울리죠? 이번에는 이렇게 걸어서 식물을 한 연출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수경 플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 병을 이용해서 행잉에다가 이렇게 걸어드릴 거예요. 식물을 빈 병에 넣고 끈을 묶어서 나뭇가지에 걸어주세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병의 높낮이를 좀 다르게 해주셔야 재밌게 입체감 있게 보실 수 있어요. 네네. 어떠세요? 나뭇가지에 끈으로 매된 수경식물. 재활용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간단한 아이디어로 집안에 봄이 찾아왔죠? 야, 분명히 마른 가지였는데요. 그 버들강아지에 물이 오른 것처럼 또 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은 것처럼 이렇게 근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상큼하고. 봄이 오니까 이제 농장이나 밖에 나가셔서 이런 아이비나 스킨답소스 한 포, 두 포 하셔서 이렇게 빈 병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집안을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화분을 감각적으로 연출하는 법 알아보죠? 자자자, 봄을 하나 가득 안고 갑니다. 조심 조심 조심. 야, 이대로도 싱그럽고 아름답지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낼 수 있다고요? 아, 물론이죠. 이 똑같은 이런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 값어치가 하늘과 끝 아닐까요? 인테리어 전문가 백대현 씨를 소개합니다. 식물을 주제로 실내 분위기를 생기 있게 연출하는 것도 플랜테리어. 화분을 장식할 때 선반을 활용하면 좋다는데요. 선반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선반은 바닥과 천정에다가 고정을 하는 형태의 선반이에요. 그래서 벽에다가 지지할 수 없는 석고보드라든지 이렇게 약한 곳에다가 적합한 선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또한 저렴한 금액이라서 접근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이걸 나 혼자 한다고요? 선반 달기 첫 번째, 나사못이 들어갈 위치에 표시를 해주세요. 아까 여기 이제 표시한 데에다가 이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먼지가 좀 날 수가 있으니까 옆에서 청소기로 받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청소기로 바로 빨아들이니까 참 편리하죠. 먼저 지지대 역할을 하는 칼블럭을 넣고 석고 나사로 드르르 그 위에 디귿자 선반을 걸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 끝일 리가 없죠.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또 조명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조명까지? 네. 아니 이 플라스틱 과자통이 조명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 원단을 이 양면 테이프 안쪽에다가 했던 데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꽃무늬 천으로 감싸고 전구를 소켓에 끼우면 완성. 화사한 봄 느낌 나는 나만의 조명. 집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야, 이 플랜테리어라는 거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네요. 요즘 웃을 일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 식물 몇 개만으로 웃음 좀 찾아보고 봄도 담아보세요. 아, 예뻐. 초록빛 싱그러운 계절.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면 공기정화 식물과 재활용 화분으로 봄을 불러오자고요. 우리 집 플랜테리어 성공! 요리가 좋아 오늘도 프라이팬을 잡는 이 남자. 직접 만든 공간에서 손수 만든 요리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오늘의 주인공. 내 인생을 설계 도와줄 파트너? 이탈리아 정통 요리에 빠져 사는 김지연 대표를 만나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
그날 필요한 재료를 손질하는 일입니다. 뷔페 아르바이트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쪽 일이 그나마 잘 맞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를 늦게서야 깨달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매니저, 점장 이런 식으로 다 밟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게까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나만의 가게를 만들기 위해 셀프 리모델링을 계획했는데요.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아끼자의 취지였는데 나만의 가게를 직접 손으로 하면 애착이 더 가고 제가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안마루 벽도 뜯고 이제 직접 페인트칠 바르고 직접 전기 배선 까는 친구 불러왔을 때 이제 도와주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싹 다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직접 만들고 꾸민 가게에서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 지연 씨. 토마토 같은 경우는 신맛이 있어서 2시간에 3시간 정도를 이제 붙어 있어줘야 이게 좀 신맛도 날아가고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끓이고 있는 겁니다. 가게만큼 요리에 대한 애착도 강한 지연 씨가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는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맛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저도 좀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그런 그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그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가게를 찾는 손님들. 지연 씨 가게에선 이탈리아 정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사실 유럽의 맛을 한국에서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부심을 갖고 요리를 내어드리는 지연 씨. 단순하면서도 만들기 힘들고 맛을 내기 힘들고 중독적인 맛을 내기 힘들고 그런 메뉴가 까르보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봤을 때 진짜 하루에도 100그릇 이상씩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메뉴를 만들면서 100그릇 이상씩 계속 먹고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항상 하다 안 돼도 또 다시 해볼까? 하다 안 되고 하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셰프가 서빙도 하나요? 네, 지연 씨 가게에선 그렇답니다. 왜냐고요? 손님들께 요리를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건데요. 손님들도 좋아한대요. 맛있는 요리를 먹기 전 사진 촬영은 필수겠죠? 자, 그럼 이제 맛 평가도 기대해 볼까요? 노른자 이렇게 섞어 먹어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넣을 것 같아요. 손님들 반응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80%는 다 좋다고 하시는데 한 20% 극소수 분들은 이제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시 재방문해서 저희 단골로 만들고 싶죠. 사실 맛있는 요리로 손님들 마음 훔치는 거야 모든 셰프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1년 안에 망한다라는 생각이 항상 한켠에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랑을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고 재방문 고객님이 계속 늘어나고 아는 얼굴이 늘어나고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늘어나니까 이게 무섭더라고. 한편으로는 이게 올라가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이제 항상 외나무 다리 위에 있는 것 같고. 에이, 지연 씨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요. 지금처럼 열심히 요리하고 연구하다 보면 분명 더 많은 손님들이 지연 씨 요리를 좋아할 거예요. 이탈리아 정통 요리 하면 김지연 셰프 멀지 않았다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애초에 안에 버무려가지고 한국에 조리법 바꿔서 으깨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감자가 탄탄하게 유지가 잘 돼. 너무 치대면 질퍽거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걸 적당히 치대면은 좀 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주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들이 아직은 많은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전통적인 방법으로 바꿔가면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전통적인 가게를 만드는 게 이제 제 목표이고 그게 어떻게 차별화 전략일 것 같아요. 가끔은 직원으로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가 그립기도 한 지연 씨인데요. 아무래도
대표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닌 거겠죠. 가장 큰 차이 좀 책임감이죠. 직원일 때는 제가 아무래도 책임감을 갖고 이 가게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책임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무게감은 살면서 겪어보지도 못했던 무게감인 것 같고, 근데 나름 지금은 이 무게감 반대로 즐기고 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을 떠올리며 오늘도 그 무게를 즐기는 지연 씨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직원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제가 사장이고 위에 있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전부 다 반대였죠. 상사였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추진력도 되게 강하고 결단력도 되게 세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은 정말 잘 챙기는 사람. 멋있어요. 사장님 최고! 벚꽃이 있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던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장님, 대표님, 이제 동료 직원들, 선후배들 싹 다 응원받고 이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게 참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경력이 확실히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긴 세월과 노력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레시피 노트는 지연 씨의 또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만의 이 브랜드를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목표예요. 가장 편하게 식사할 수 있어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 그래서 프랜차이즈화하고 전국으로 다 퍼질 정도, 그게 저의 목표예요. 반백년을 살아온 고즈넉한 한옥에서 이탈리아 정통 요리를 선보이는 셰프 지연 씨. 누구나 편하게 와서 맛있는 요리 든든하게 먹고 가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청년 셰프 지연 씨의 미소가 멈추지 않길 응원하겠습니다. 정원에서 인생을 배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온 화순의 치유정원. 이 안에서 행복을 가꿔가는 꽃 부부를 만나봅니다. 무등산을 울타리 삼고 기름진 땅을 터전으로 삼는 주도 마을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금방 크겠다. 콜라비. 콜라비. 그 이파리도 따야 되겠다. 흙을 만지며 산 지 어느덧 20년. 부부는 약 4,700평의 땅에 야생화와 나무를 심으며 정원으로 가꿔왔는데요. 이 아름다운 정원이 처음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벌써 20년 전인데요. 그야말로 걷기도 힘든 가시밭길이었어요. 오지 중에 오지였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이 정원이 되기까지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오지의 꽃을 피워내 이들은 꽃 부부로 불리는데요. 처음엔 그저 좋아서 한 이 일이 지극한 정성으로 전라남도 제9호 민간정원으로까지 지정됐습니다. 부부는 왜 정원을 만들게 됐을까요?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좀 힐링할 수 있도록, 특히 장애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와서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곳이 치유정원입니다. 특수교육에 평생을 몸담았던 부부. 장애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정원을 만든 건데요. 자연은 가장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며 1998년부터 손수 이곳을 가꿨습니다. 꽃 부부는 보다 좋은 정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다 진짜 이거 못 나오는 게 너무 아우 좋아라. 아침 이슬 머금은 싱싱한 채소들.
오늘은 이 채소로 건강한 한 끼를 차려보려 합니다. 농약을 하지 않고 직접 기른 거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꽃부부답게 식사도 같이 준비하는데요. 자, 이제 아침 식사를 즐겨볼까요? 맛있어 이거. 싱싱하니 아주 먹음직스럽네. 봄이 바로 우리 입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연에서 얻은 귀한 보물, 입안 가득 행복해집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부부가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함께 책을 읽는 겁니다. 같은 걸 보고 느끼며 행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치유정원을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느낌들을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그리스 시대에는 3대 학교가 있었어요. 에피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가든스쿨을 만들어요.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면서 그리고 행복한 그런 곳이 바로 이제 가든스쿨입니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자주 읽는 책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느릿느릿 흘러가는 정원에서의 삶입니다. 꽃부부는 자신들이 가꾸는 정원 허브뜨락이 보다 좋은 공간이 되게 늘 노력합니다. 오늘은 풀 좀 내야 되겠네. 봄마중 하느라 한창 바쁜 요즘이네요. 땅에도 마음에도 봄내음이 물씬이고요.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를 보고 있으면 즐거움이니까는. 즐거운 일을 하다 보니 행복이 절로 따라옵니다. 정원에 손님이 왔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고 모처럼 시간이 나서 마음 먹고 구경 왔습니다. 뭐 바닥에 널려 있는 약초, 또 그 자연 환경, 맑은 공기, 뭐 이것만 해도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곰보 배추잖아요. 이게 진짜 좋을 거예요. 곰보 배추예요? 예, 이게 곰보 배추예요. 이게 폐에 아주 기관이 천식에 네,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너무 황송합니다. 예, 이게 진짜 보물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올게. 손님을 보내고 다시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또 반가운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심으세요? 오늘은 여기 담배상추를 심거든요. 그러니까 담배상추 심는 거 보고 한번 심어보고 그래가지고 힐링을 좀 하세요. 텃밭 정원에 심을 씨앗입니다. 거친 땅을 일구고 다듬으며 봄을 심어봅니다. 잘 자라거라. 정원에 온 김에 손을 보태봅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암 수술을 했는데 그때 언니를 같은 병동에서 만난 거예요. 언니도 암 수술 하시고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준다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암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약간의 상처들이 있는 분들도 오시고 좋은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힐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톡톡 봄망울이 터졌습니다. 정원엔 싸목싸목 걸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산책로가 있는데요. 에피쿠로스 집이 뭔지 알아?
요 호통배기를 더 이쁘잖아요. 아 이쁘다. 여기는 좀 아까 밑에 거보다 좀 크다. 아 이쁘다. 봄은 뭐니 해도 꽃들이 주인공. 이 소담스레 핀 꽃들을 보니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김대중 컨벤션에서 제1회 꽃 축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꽃 축제를 보고 며칠 있다 다시 가보니까 다시 보고 싶어서 갔더니 이 수선화 구근을 다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일부를 얻어 갖고 와가지고 심기 시작했어요. 꽃을 보니 노래도 절로 나오네요.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의 위를 나르는 애달픈 마음 또한 사랑과 치유가 어우러진 정원. 철 따라 피고지기를 반복하며 아름다운 자연의 순리를 보여줍니다. 부부 역시 정원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치유 정원은 마음을 놓는 곳이다. 치유 정원이라고 해서 어떤 큰 기대를 갖고 오는 것보다는 그냥 와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곳, 그냥 모든 것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생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함께 어울려 사는 정원 같은 삶을 꿈꾸는 꽃부부. 우리 사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이해하면서 조화를 이룰 적에 우리 사회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스한 봄을 담은 화순의 꽃부부. 이들의 정원이 더 아름답게 빛나길 바라봅니다.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햇살 한 줌 더해진 바람에 기분 좋은 솔향기가 실려오는 곳. 계절이 반발짝 먼저 도착해 반기는 숲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봅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서 날씨는 조금 쌀쌀하긴 한데 숲에 오니까요 확실히 봄이 왔구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요. 네. 사실 보이진 않지만 이 나무들은 지금 끊임없이 뿌리에 있던 물을 줄기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겨울에 마른 가지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뭔가 이제 또 다른 생명들이 하나하나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송라면 대전리에 저희가 왔어요. 예. 여기는 어떤 숲인 거예요? 대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명이 자연불학을 합치면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대전 1, 2에 해당하는데 지명 이름으로는 두곡입니다. 네, 두곡. 예, 그래서 여기 숲은 두곡숲이라고 하죠. 두곡숲. 예. 저희가 지금 숲 입구로 쭉 들어오는데요. 사실 크기가 굉장히 넓다 이 생각보다는 좀 아기자기하다 이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첫인상은요? 그렇죠. 사실 숲 자체가 워낙에는 굉장히 넓었던 숲인데 네. 이제 농경지를 이제 개간을 하고 하면서 숲이 많이 망가졌죠. 하지만 숲에 있는 나무 면면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좁아졌지만 어떤 나무들은 굉장히 오래돼서 숲의 내력은 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하나 보이는 나무들의 면면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하나 좀 봐보면 좋겠네요. 예. 가시죠. 예전에는 둘레가 8km에 달하는 숲이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지금은 그때의 위용이 사라졌지만 여러 녹어수들이 숲의 기품을 지키고 있죠. 특히 대동수라 불리는 요 느티나무의 매력은 압도적입니다.
숲을 만난다는 매력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크고 멋진 나무를 만난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인 느티나무입니다. 이곳 나무는 이제 수령이 한 500~600년 정도 되었거든요. 야,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숲은 예전 모습보다는 많이 작아졌지만 네. 이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이 숲이 굉장히 깊어 보이는 거죠. 때로는 나무 한 그루가 숲 이상의 아우라를 보일 때가 있는데 이 나무가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냥 딱 보고만 있어도 뭔가 기계가 확 그렇죠.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 옆에 보면은 이게 좀 쓰러져가는 집인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저게 이제 당산집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이 마을 초입에 심을 때는 이 마을을 지켜주는 어떤 신앙적인 주술적인 기능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시절에는. 그러면서 저런 작은 당집을 지어서 여기서 이제 동제도 지내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이 숲은 이제 마을이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의 공간도 되었었고요. 때로는 뭐 이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마을의 숲이 그러한 역사를 같이 해왔던 공간이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이 숲을 먼저 권했던 거는 네네. 그러한 역사를 함께 해왔던 숲인데, 임진왜란 때부터 이 숲은 이 의병과 그리고 이제 관군들이 이 왜군에 맞서서 그 어떤 전쟁을 준비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1919년에 이제 3월 달에는 이곳에서 3월 운동이 이제 준비가 되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은 비단 마을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내고 지켜왔었던 숲이 이곳이기도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두곡숲의 진가를 제대로 알려면 일제강점기 만세촌이라고도 불렸던 대전리의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하는데요. 마을 곳곳에 그려진 예사롭지 않은 벽화들. 사실 대전리는 1919년 포항의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마을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구석구석 벽화도 그렇고 3.1운동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념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곳은 3.1 운동 당시에 14분의 의사가 나오신 곳이에요. 뭐 사실 우리나라 다른 어느 지역을 비교를 해도 한 마을에서 14분의 의사가 나온 곳은 참 드문 곳이라서, 크지도 않은 마을에서 당시에 이제 1919년도에 이곳에서는 한 80여 가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80집에서 14분이나 나왔다니까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포항 같은 경우가 3.1 운동 때 이 대구를 제외한 지역으로는 가장 먼저 3.1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날짜가 3월 11일이고요. 우리 이곳은 이제 청하 송라 지역인데 여기는 3월 22일 날 청하 장터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준비를 이 장소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3월 22일 날에 거사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을이 전부 태극기 그리고 3.1운동의 이름들이 그냥 빼곡하게 있습니다. 기념관 옆으로 선생님, 예. 초가집이 보이거든요. 예. 저 집은 어떤 걸까요? 이 지역이 이제 우리 80여 가구에서 14분의 의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의 어떤 생가를 복원해 놓은 건데요. 3월 22일 날 이제 청하장터에서 거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14분이 이제 잡혀가셨죠. 예.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로부터 5일 후 3월 27일 날 우리가 그 두곡숲에서 또 만세가 있었습니다. 아, 끝까지 한 거하고 맞습니다. 목소리를 냈던 곳이 이곳이군요. 예. 숲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의미를 또 하나씩 발견해 가는 의미가 있는 공간이 이곳이군요. 예. 재밌네요. 맨손에 태극기 하나 움켜쥐고 목이 터져라 외쳤을 대한독립 만세. 그날의 뜨거운 함성을 기억하며 다시 마주한 대곡숲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숲을 조금 걷다 보니까 예. 아, 뭔가 가슴으로 오는 느낌이 전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해 3.1절이 100년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다 바뀌었지만 그때의 나무들은 다 그날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요 숲 옆으로 보면은 마을 초입부터 기념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기념비가 예. 또 좀 다르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우리가 좀 잘 간직해야 될 우리의 보물 같은 것과 같잖아요. 그렇죠. 저라는 이제 기념비가 있음으로써 예. 그날의 기억이 이제 후세에 영원히 이제 계속 남게 되는 건데,
이러한 숲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억과 이러한 현충 시설이 그러한 의미를 더 살린다고 보면 되겠죠. 저는 평소에 숲에 와보면 다만 공기가 좋다, 싱그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거 두곡숲은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숲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도 있고 역사도 들여다볼 수 있는 맛도 있고 더불어서 작지만 정감 있는 마을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맛들이 참 이 조합이 좋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데리고 오기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것이 마을 숲인 거죠. 그러네요. 굴곡진 역사의 풍파를 함께 넘으며 그 시대의 사람들을 묵묵히 감싸줬을 두곡숲. 그렇기에 숲은 살아있는 역사책이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너른 품입니다. 햇볕 좋은 봄날, 거리의 풍경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 마치 아이의 장난감처럼 손바닥만한 팔레트를 쓰지만 깊은 연륜이 느껴지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순식간에 도화지 위에 그대로 새겨진다. 일단 그림을 시작하면 몰입을 해서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안 나고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현장을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서 그릴 수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새 힐링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 스스로의 이런 그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든가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를 그리는 화가, 그의 스케치북 안으로 떠나보자. 춘천시 동래면에 위치한 이병도 작가의 사무실. 곳곳에 그동안 그려온 그림이 수북이 쌓여 있다. 크고 작은 습작들 사이로 보이는 건축과 미술 관련 서적들. 원래 본업은 이제 인테리어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그러니까 일 외에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어떤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것도 잘 몰랐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채로 이제 한 30년 이제 현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느 그림을 보는 순간에 이게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 분야의 그림이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르는 바로 어반 스케치. 도시의 건물이나 거리 경관을 사진으로 기록하듯 그리는 일종의 풍경화로 이병도 씨는 얼마 전 회원전과 2차례의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아직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분야. 그러니까 어반이라는 게 도시의 뭐 그런 얘기고 스케치라는 말과 결합이 돼가지고 여행을 가서 기록을 남기는데 물론 사진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런 인상적인 장면 같은 거를 남기고 하는 작업을 특히나 이제 어반 스케치라고 그러고요. 현장성을 중요시하는데 좀 안 될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실내에 들어와서 이어서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반 스케치의 도구들은 이렇게 아담하고 휴대성이 좋은 게 특징. 이병도 작가는 자신이 선호하는 크기의 스케치북이나 화장품 케이스, 약통 등으로 팔레트를 직접 제작해 들고 다닌다. 워터브러쉬까지 모든 도구가 야외 맞춤형. 처음에는 지역에서 어반 스케치를 배울 기회가 없어 매주 서울을 오가며 수업을 받았다. 하루에 한 점씩 그리자는 다짐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그려온 작품이 무려 200여 점. 남편의 이런 열정은 아내도 감탄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는 건 찬성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씩 하면서 너무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러다 걸스럽 접어버리면 어떡하지? 아직 은퇴할 때는 아닌데 그런 걱정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진짜 이런 열정이 그전에는 몰랐었던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옆에서 고만하라는 소리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어반 스케치는 곧 여행 스케치이기도 하다. 그 장소에서 행복했던 그 순간의 시간을 그대로 기록하는 그림. 풍경의 모사를 넘어
추억까지 담는 것이다. 입시 미술이라든가 어떤 업을 위한 그림이었다면은 부담이 가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일 수도 있고 그냥 단지 저 스스로만 이 노력해서 향상되는 게 목적이지 뭐 잘하고 못하고의 구분이 크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그런 면에서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작은 스케치북엔 이병도 씨의 발길이 닿았던 수많은 장소가 담겨 있다. 춘천 시민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많이 보이는데 푸른 강물 너머로 시내가 보이는 춘천 의암호. 이제는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구 춘천역.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춘천향교. 문학 속 따스함이 가득한 김유정 문학촌까지. 춘천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익숙한 풍경은 그림을 그린 작가뿐만 아니라 감상하는 관객의 추억까지도 품게 된다. 이 장소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림. 그것이 곧 어반 스케치의 매력인 것이다. 가방에 그림 도구를 챙겨놓고 외출 준비를 하는 이병도 작가. 어딜 가든 그의 가방에 늘 스케치북과 팔레트를 넣고 다닌다. 그가 찾아간 곳은 오랜만에 방문해보는 모교 강원대학교. 진작 개학했어야 하는 시기지만 요즘 캠퍼스에는 정막만이 가득하다. 분위기도 풍경도 부쩍 달라진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어색한 기분. 제가 80학번인데요. 80년도에 입학했을 때는 이렇게 건물은 별로 없고 그랬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신입생들이 이제 활력이 넘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 외형적으로는 발전을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도 없고 좀 적막한 것 같아서 많이 쓸쓸하고 좀 빨리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나서 이렇게 좀 활기찬 캠퍼스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조용한 연적지를 걸으며 40년 전 추억의 캠퍼스를 떠올려 본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이 20대 청춘이 머무는 곳.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는 1980년대 격동의 시기를 대학에서 보냈다. 건축공학도로서 미래를 설계하고 대학방송국 스태프로서 젊음의 목소리를 냈던 추억 속 나날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제가 만약에 20살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동안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것을 이제 거의 막 50대 후반, 60대 가서 가까이 와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용감하게, 과감하게 20대부터 시작해서 평생 자기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작가가 스케치북을 꺼낸다. 돌벤치에 앉아 즉흥적으로 담아보는 학교 풍경. 내가 많이 변했대. 학교도 과거를 양분 삼아 참 많이 성장했다. 80년대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의 풍경 속에는 과거의 내 청춘과 이후 더 성숙해진 세월이 함께 담긴다. 청춘의 공간, 청춘의 계절이지만 아직 봄을 꽃 피우기엔 우환이 많은 요즘. 이 순간의 풍경도 언젠가는 웃고 넘길 추억이 되길 바라며 그림을 완성해 나간다. 특별함 없는 일상이라 더욱 특별하게 기록된 2020년 3월의 어느 날.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요. 연적지에서 더 마주 보이는 건물을 그렸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건물이라서 건물명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제가 이제 오늘은 실제 날씨가 약간 흐려 있는데 그림은 좀 푸른 하늘을 그렸어요. 와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쓸쓸하고 좀 그래서 좀 북적거리고 학생들도 북적거리고 3월, 4월 봄에 푸른 하늘 보면서 이제 좀 후배들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그 바람에서 좀 하늘을 파랗게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춘천의 한 갤러리 카페를 찾았다. 혼자 간직하기엔 아까운 작품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으려는 것. 코로나19로 여행은 언감생심인 요즘. 어반 스케치는 손님들에게 그림 속 세계 여행을 선사할 수 있다. 정확하게 길이를 재고 직접 못을 박고 한 점 한 점 걸 때마다 정성을 다하며 함께 전시를 준비하는 부부.
그렇게 문을 연 이병도 작가의 상설 전시. 익숙한 춘천 풍경부터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세계의 풍경까지 어반 스케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반 스케치라는 분야가 이렇게 오래된 전통적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춘천도 그렇고 강원도 타 지역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소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확산이 돼서 같이 이런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접하면서 약 2년에 걸쳐서 느꼈던 만족감과 행복, 그리고 몰입하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그 힐링의 그런 효과들을 같이들 한번 느껴보실 수 있게 좀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 풍경을 예술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림. 어반 스케치는 풍경과 함께 시간을 담고 언젠가 바뀔 세상을 추억해주는 기록이 된다. 도시 구석구석을 따뜻한 시선으로 스케치북에 담는 사람. 이병도 작가의 작품 활동이 앞으로도 기대된다.